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좌파 정권의 궤변 시리즈가 끝이 없습니다. 맨 처음에는 유시민이가 일본으로 돌아가라. 최재성이가 의병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다. 조국이는 애국이냐 이적이냐 이런 양분법, 여기다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특보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일 축구 경기 전에 비교를 했습니다. 비유를 해서 한국당이 한국 선수의 발목을 잡는 백태클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신친일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비유도 제대로 못 듭니다. 한일전 축구 경기에 비유하자면 한국당이 한국 선수에게 백태클을 거는 게 아니라 한국 선수 중에서 아주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데 볼도 제대로 못 차고 똥볼이나 차고 패스도 못하고 자살골이나 넣는 이 형편없고 무능한 선수를 교체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수를 놔뒀다가는 10대 빵으로 진다고 한국당이 이 선수의 교체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선수가 누구인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문정희 특보는 지방 강연에서 또 이상한 궤변을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파악하는 문재인의 심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은 피해자 중심주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국가가 피해자 위에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삼권 분립, 그래서 대법원 판결, 역사적인 문제, 이것은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것이니 이거를 차치하고 안보와 경제협력 이런 것을 논의하자고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일본 측이 역사적인 문제를 끝까지 걸고 넘어진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짜증나는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식으로 문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참으로 해괴망측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역사적인 문제를 누가 건드렸습니까? 위안부 합의 가까스로 해놓은 거를 누가 파기했습니까? 이미 50여 년 전에 끝난 한일 청구권 문제를 누가 무덤에서 끄집어냈습니까? 아니, 짜증나는 쪽은 문재인입니까? 아베입니까? 당연히 아베가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짜증난 아베가 이제 목리를 부리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정인이는 대통령 특보라는 위치 때문인지 아니면 본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서 문재인을 거꾸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정인의 궤변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등장한 이 문정권의 궤변들이 얼마나 유치한 어린이 같은 이런 논리인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중심주의. 아니, 문정인은 이런 식의 얘기를 또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변호사 시절에 이 강제징용과 관련된 사건을 다뤄봤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고통과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가 문재인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우선 세 번째에 올려놓은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에게 묻겠습니다. 한국 정쟁의 그 많은 피해자들, 우선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잠들어 있는 그 18만 명의 영령들, 그리고 그들의 유족들, 북한에 납치돼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국군 포로, 피납자들, 이런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런 피해자들의 감정과 입장과 논리는 살피지 아니하고 왜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을 맺겠다고 합니까? 문재인의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한다면 종전협정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왜냐, 북한과 종전협정을 맺은 것 대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를 법정에 세워서 교수형에 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문재인이 얘기하는 피해자 중심주의라면 종전협정, 평화협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천안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안함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들이 북한에 대한 엄정한 징벌을 요구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천안함 폭침의 주범 김영철이를 서울 한복판으로 불러들였습니까? 왜 그러면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모든 걸 다 딛고 무슨 뭐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느니 북한과의 교류를 확대하느니 이런 대북 햇볕 정책이 피해자 중심주의로 가능하겠습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은 통치를 맡게 된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권의 철학에 따라서 그리고 역사적인 합리, 국가를 운영하는 순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가장 필요한 국익, 이런 기준을 조건으로 해서 외국과 협상을 하고 협정을 맺고 외교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대한 결정의 시스템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들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선에서 용단을 내려서 아베와 합의를 한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강제징용과 일제시대 때의 피해자들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의 국익을 위해서 국익과 어떤 본인의 통치 철학, 경제 건설을 위해서는 이 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역사적인 용단을 내려서 한일 협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은 변방에 있고 가지에 있는 것이지 중심에 있고 줄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대통령이 생각하는 주류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 국가의 이익, 국익, 국가의 부국강병. 그런데 엉뚱하게 문재인이라고 하는 아마추어 이 얼치기 좌파 운동권 출신의 대통령은 이런 역사적인 이치를 모르고 피해자 중심주의를 자신의 통치 철학의 중심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로남불입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 반일 선동에 필요한 파퓰리즘적인 요소는 전부 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적용을 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것,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천안함, 한국전쟁 이런 것들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쏙 뺍니다. 피해자 실종주의입니다. 그럴 때는. 두 번째, 문정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결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삼권 분립 원칙을 얘기를 해서 대법 판결을 건드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세 개로 나눠져 있는 삼급 분립 상태에서의 행정부가 체결한 협정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 국가 원수 자격으로 체결한 것입니다. 국회의 비준 동의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국가가 체결한 협정이다. 사법부라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다. 때문에 사법부가 이런 국익과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제대로 모르고 이 얼치기 대법관들이 엉뚱한 판결을 내린 것을 국가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봉쇄하고 특별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특단의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뒤로 제치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위안부 감정이 중요한가, 국익이 중요한가.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위안부 합의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 일방적으로 합의를 맺은 게 아닙니다. 나라 전체를 생각을 하는 국익과 국민들의 앞으로의 한일 관계의 미래적인 발전, 이 문제에 더 이상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리고 이 일본과의 경제 안보적 협력을 통한 한일 동맹 관계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위안부라고 하는 질곡을 넘어서야 되겠다고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 원수로서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문재인에게 묻겠습니다. 문정인에게 묻겠습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의 감정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 나라가 미래로 달려나가야 되는 국익이 중요합니까? 다섯 번째, 저것은 조국의 망언에 대한 반박입니다. 조국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희와 이순신의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서희는 외교의 달인으로 국난을 극복했던 뛰어난 외교 책사였고, 이순신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전쟁에서 이겨낸 장수였습니다. 외교와 전투, 이 두 개를 문재인이 다 잘 하고 있다는 식으로 조국이 또 하나의 아부성 발언을 해댔습니다. 천만에 서희와 이순신이 아니라 차베스입니다. 엉뚱하게 잠바 쪼가리 입고 나와서 반미 발언이나 외치고 유엔에서 미국을 공격하고 그리고 석유 하나 믿고 원유 하나 믿고 펑펑 국민 세금을 복지 파퓰리즘에 쏟아부어서 나라를 국민들이 쓰레기더미나 뒤지게 만든 이런 차베스 수준이 문재인 수준입니다. 엉뚱하게 노무현의 반미면 어때?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월남전 패망의 희열을 느꼈다고 하고 한미 동맹을 흔들리게 하고 그리고 세금 하나 믿고 세금도 전임 정권들이 잘해서 많이 거두는 세금을 그 세금 하나 믿고 마구잡이로 예산을 펑펑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쏟아붓는 한국의 차베스. 서희와 이순신 두 명의 역사적인 인물이 무덤 속에서 실소를 금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